안녕하세요. 사역에 보탬이 되는 영상 힘플러스 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조금 다른 분위기로 시작을 해봅니다. 보시다시피 오늘은 이름하여 교회의 건반 구입하기입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드럼이나 아니면 다른 전자악기는 없어도 건반은 꼭 하나씩 있을 거예요. 옛날 어른들도 생각하기에 작은 교회에도 피아노는 하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건반도 지난 편의 드럼과 마찬가지로 어쿠스틱 피아노 그리고 전자 피아노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어쿠스틱 피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말 그대로 진짜 피아노입니다. 정말로 피아노 소리가 나는 진짜 피아노이죠. 연주감도 피아노입니다. 그래서 연주자들, 건반을 치는 연주자들이 가장 편하게 연주할 수 있는 것이 어쿠스틱 피아노일 거예요. 그런데 저희 영상이 작은 교회를 위한 영상이니까 일단 작은 교회에서 그랜드 피아노를 갖다 놓기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가격도 가격이고 공간도 공간이고 그 큰 것을 저희 교회만 해도 그랜드 피아노를 작은 그랜드 피아노를 강당 위에 올려놓는다 아니면 회중석에 내려놓는다 하면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해서 그건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소리 문제도 있어요. 업라이트 피아노 아니면 그랜드 피아노 같은 가지고 있는 본인의 볼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주자들이 이렇게 치다 보면 연주자들이 감각적으로 작게 쳐야 되는 부분 작게 치고 크게 연주해야 되는 부분들은 크게 연주하게 될 텐데 그 감정을 실어서 크게 연주할 때 업라이트나 어쿠스틱 피아노 같은 경우는 볼륨을 조절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때로는 다른 악기들에 묻혀서 작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더 크게 들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무게, 이동에 문제가 있습니다. 피아노 움직일 일이 뭐가 그렇게 있겠어. 피아노 한번 설치하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사용하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저희 영상이 작은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에서 아니면 작은 모임의 그 공간에서는 그 건물이 본인 건물이 아닐 가능성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작은 교회나 작은 모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자기 건물을 갖고 있기보다는 자기 건물이 아닌 상가나 주택의 지하나 이런 복합적인 공간에 교회나 아니면 동호회의 장소를 많이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면은 1층은 보통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 많아서 1층에 교회가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지하나 2층, 3층에 이렇게 교회 공간이 될 텐데 그냥 업라이트 피아노나 그랜드 피아노를 이동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합니까? 전문가들을 불러야겠죠. 무게도 상당하겠고요. 물론 한번 피아노를 세팅해 놓고 옮기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언제든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교회를 이동하거나 임지를 교체하게 될 경우가 생길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그 교회에서 피아노를 다른 교회로 또 옮겨가야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쿠스틱 피아노 같은 경우는 튜닝을 다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무게 때문에 파손될 위험도 굉장히 높지요. 이와 같이 작은 교회에서 어쿠스틱 피아노를 세팅한다, 구입한다, 이동한다 할 때 또 실사용한다 라고 할 때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신디사이저, 디지털 피아노와 같은 전자 건반들은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동하기에 용이하다. 전자드럼과 마찬가지로 볼륨 조절이 가능하다. 큰 공간에서는 스피커를 통해서 크게, 작은 공간에서는 작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물론 어쿠스틱 피아노보다 공간 차지가 작기 때문에 어디에 두어도 많은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여기서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죠. 소리가 어떨까?
그거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게 저번 편에서 전자드럼의 소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전자악기의 역사를 보면 전자드럼이 시작된 것보다 전자건반의 역사가 훨씬 오래됐습니다. 그만큼 많이 발전되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큰 공연장에서 무대를 만들 때에도 어쿠스틱 피아노보다는 전자 건반을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 건반들을 보면 브랜드로 보면 코르그, 롤랜드, 커즈와일, 야마하, 그리고 최근 들어서 많이 볼 수 있는 건 노드라는 건반이 있어요. 빨간색 노드라는 건반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브랜드를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브랜드마다 갖고 있는 음색이 다 다르고 그 음색은 취향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건반을 구입하실 때 반드시 반주자와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건반을 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건반의 이 감각적인 부분이나 음색적인 부분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건반을 연주하는 분과 함께 동행하시면 좋겠고요. 구입하시기 전에 각 브랜드의 소리들을 한번 들어보시고 우리 교회에서 사용하는 목적과 가장 맞는 건반을 구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반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건반의 소리를 들어보지 않을 수 없겠죠. 제가 가진 건반을 보면 카테고리를 눌러서 키보드를 눌러서 가장 기본적인 피아노 사운드를 들려드리면 M50, M50 그랜드 피아노라는 모델의 이 건반의 가장 기본이 되는 피아노 소리고요. 먼저 건반 반주자가 들을 수 있게 설치해 놓은 작은 모니터를 통해서 들리는 사운드를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화음을 찍어 볼게요. 네, 이 다음은 제 컴퓨터로 녹음된 소리로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많이 사용하는 EP 사운드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리가 나고요. 건반도 연주자가 살살 치면 살살 나고 세게 치면 세게 나야 건반 연주자의 감정이 표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렇게 소리가 달라지는 것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이게 고가의 모델로 가면 갈수록 이런 부분들이 더 세밀하게 구분이 돼서 실제 어쿠스틱 피아노를 연주하는 그런 느낌을 낼 수 있다는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디사이저의 이점 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 소리를 하나만 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보통 작은 교회로 기준을 생각할 때 반주자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기보다는 피아노 치시는 분 한 분 정도, 아니 기타 또 있으면 뭐 드럼 정도 이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건반 치시는 분밖에 안 계신다고 할 때
피아노 소리 뒤에 밑에 스트링 소리를 깔아 넣을 수 있는, 또 빠른 곡 할 때는 피아노 뒤에 브라스 소리를 깔아 넣을 수 있는 그런 음원들이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악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풍성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측면이 있겠습니다. 한번 저희 교회 건반을 한번 소리를 들려드려 볼까요? 피아노 소리도 들리지만 스트링 소리가 같이 깔려 있는 경우도 있죠. 네, 이렇게 EP에 스트링이 깔려져 있는 사운드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교회에 드럼이 없다면 자동 반주 기능으로 드럼 소리까지 깔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번 드럼 소리를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잘못된 예이네요. 네, 이런 다양한 사운드를 낼 수 있고요. 템포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건반 소리가 아닌 다른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스트링, 브라스, 또 어떤 소리가 있을까요? 시니사이저에는 또 재미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드럼 소리 말고도 무슨 뭐 효과음 같은 것들도 새소리, 전화 소리, 헬리콥터, 총, 뭐 이런 다양한 소리를 저희가 예배 때 사용할 수는 없겠지만 교회에서 성극을 한다든지 뭐 꽁트를 한다든지 영상을 제작할 때 이런 음원들이 간간히 필요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기능들도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궁금한 거는 어쩌면 가격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거 같은 경우는 제가 구입할 당시 저는 중고로 구입했는데 한 120 정도 구입을 했어요. 그때는 이게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싼데 지금 여전히 사용할 만하고 지금도 많이 사용하는 모델이고요. 지금 구입하면 100만 원 미만의 가격으로도 충분히 구입할 수 있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악기 중고 사이트를 살펴보았는데 88 건반 기준으로 하드 터치 되는 건반의 기준으로 봤을 때 80만 원 정도면 괜찮은 모델을 각 브랜드마다 다 구입할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전문가용, 고가용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이상의 소리를 낼 수 있는 80만 원 정도면 중고로 구입할 수 있겠더라고요. 중고로 구입할 때 이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용자가 사용하던 스탠드 같은 경우를 서비스를 그냥 이렇게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동할 수 있는 가방이나 페달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주실 때가 있어요. 페달 같은 것도 따로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페달 같은 경우나 스탠드 같은 경우도 그렇게 주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의 이점과 부속을 함께 얻어올 수 있다라는 이점이 중고 구매에는 있겠고요. 물론 리스크가 있습니다. 쓰던 거기 때문에 사용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크기도 크고 무겁기도 한 거를 무턱대고 택배로 발송받지 마시고요. 직접 가서 연주해 보시고 둘러보시면서 버튼이 잘못된 건 있지 않은가, 노브가 잘못된 건 있지 않은가, 건반이 내려갔다가 잘 올라오는지, 모든 건반이 잘 작동을 하는지 등 여러 가지를 잘 살펴봐서 구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건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에서 건반을 선택할 때 어쿠스틱 피아노보다는 신디사이저가 공간적인 면이나 볼륨, 기타 등의 활용도에 있어서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작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공간 차지가 작은 거는 물론이지만 우리가 수련회 갈 때 건반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외부 사역을 통해서 건반이 필요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어쿠스틱 피아노를 들고 가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신디사이저를 구비해 두면 얼마든지 그곳에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신디사이저를 선택할 때 한 대만 구입하신다면 88 건반을 구입하실 것을 권유해 드리겠습니다. 88 건반은 터치감, 연주자에게 연주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요. 음악의 폭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고를 구입하실 때는 상태 그리고 사용 히스토리를 꼭 확인해서 좋은 상태의 것을 구입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반을 구입하시기 전에 연주자와 함께 동행하여서 직접 쳐보고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